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부 이 시간 오늘 법률아 놀자 시간이죠.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번에 12월 달에 네. 저희 이제 큰 행사도 있었었고 해서 네. 갑자기 오늘 보니까 벌써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좀 마지막으로. 네. 다음 주면 이제 끝인데. 변호사님도 너무 바쁘시죠 요즘? 네, 네, 항상 바쁩니다, 저희는. 네. 네. 그럼 오늘도 또 제인정 변호사님과 또 미국 영주권, 그 시민권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네.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시민권을 신청하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하고요. 또 네. 최근에 인민국에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름 변경 신청 같은 걸 지금 당분간 못 해주고 있는데 이게 벌써 한 2년이 넘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 네네. 그다음에 또 시민권 접수하고 나면은 모든 대기 기간이 되게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요. 대기 기간이요. 네, 그 접수증 가지고 대기 기간 동안에 영주권이 또 익스파이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시민권 M400 접수증으로 네네. 2년 동안, 네. 24개월 동안 영주권 익스파이 된 거랑 같이 임시로 영주권으로 대신 쓰라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민국이 발표한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정부는 항상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런 프로시저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제 일반 분들은 항상 뉴스에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업데이트한 인포메이션도 좀 알려드리고 네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또 어떤 분들이 시민권 신청하실 수 있는지 자격 요건. 네, 플러스 또 연말이니까 시민권 피도 725불이어서 꽤 비싸잖아요. 맞아요. 많이 어떤 분들이 또 피를 안 내고도 접수하고 또 시민권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오. 것들 제가 시간이 나는 데까지 꿀팁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살짝 번외 질문이긴 한데 뭐 시민권 시험이 좀 쉬워진다, 좀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질 것이다, 뭐 그런 소식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 뭐 지금 1,500명 대상으로 네. 일단은 이제 시범을 해보고 2023년 1년 동안에 이제 그 경과를 지나고 나서 2024년서부터 뭐 시빅 시험을 없애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시민권 가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자주 인터뷰도 어필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 때문에 뭐 크리미널 레코드나 네. 결혼 통해서 받았는데 이혼했거나 그래서 약간 인터뷰가 까다로우신 분들 네네. 또 간혹가다 문제가 되는 프라디 학교 같은 거 다녀서 시민권 가가지고 새삼스럽게 영주권을 잘못 줬다는 둥 네네. 뭐 다시 소명하라 막 이런 거 질문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시민권 심사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인터뷰를 가보면은 읽는 거는 한 줄만 읽으라 그러고 쓰는 것도 한 줄만 쓰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바뀌려고 하는 거는 읽고 쓰는 거 대신에 말을 더 많이 테스트하겠다니까 제 생각에 영어권에서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온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은 쉽겠죠. 뭐 이렇게 더 훨씬 쉬울 텐데요. 예. 한국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사실 우리가 또 영어 교육 받을 쓰는 거나 읽는 것도 왜냐면 잘하신단 중고등학교 말이에요. 때는 다 읽고 예. 쓰는 건 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읽고 쓰는 걸 조금 더 잘하고 맞아요. 맞아요. 말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어려워하죠. 분들이 더 많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한국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영어가 잘 말을 하는 사람 이외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막 간신히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말을 더 많이 시키면은 그러니까요. 한국 분들은 이제 꼭 더 넓일 씌워준다고 수도 있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겠네. 근데 당장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1년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결과를 봐서 하게 되면은 2024년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거니까 네네. 항상 시행의 기준은 접수일 기준이지 접수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바뀐 시행령으로 적용을 하지는 않아요. 네. 한 3, 4년 전에도 지금 10문제 보고 6개만 맞으면 통과거든요. 시빅 테스트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100문제를 120문제로 넓혀가지고 20문제를 보고 12문제를 맞추면은 그게 더 쉬운 거다.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네. 발표를. 네, 그래서 네. 120문제 제가 저도 다 세이브 해놓고 지금 이민국 온라인은 없어졌지만 근데 그것도요. 이렇게 시행해 보겠다.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수령 의견 수령 과정에서 한국말로 별로다. 아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은 것도 그 다음에 일단 시험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실제로는 시행을 하지를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쉬워진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쉬워지는 게 맞죠. 근데 읽고 쓰는 것들이 이렇게 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시민권 인터뷰도 문제 있으신 분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저 이따가 시간이 네네. 허락하면은 네, 예. 받아쓰기 주로 어떤 거 물어보는지 예상 문제 예. 샘플로 드릴 수 있는데 족보 주시나요? 8, 90%가 똑같은 걸 물어봐요. 미리 연습하시면. 네. 네, 제가 요건 왜 여쭤봤냐면은 시민권 시험이 이제 또 쉬워진다 뭐 이러니까 그럼 좀 이따 할까 뭐 이렇게 맞아. 또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네. 정확한 정보를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께 여쭙고요. 자,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자격 요건 요거 좀 알아볼까요? 네. 근데 일단은 미국에 합법으로 이민하면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와서 영주권을 먼저 받죠. 영주권. 우리가 영주권을 이제 네. permanent resident라고 하고 네. 때로는 lawful permanent resident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가 영주권 카드에 보면은 permanent resident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맞아요. 이제 영구하게 뭐 거주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주권자라고 네, 예.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식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년. 오.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생기세요. 네. 근데 법적으로 90일이 되기 전에 이민국은 미리 신청을 받아주기 시작해요. 만 그 5년 전에. 되기 90일 전서부터. 그때부터요. 네. 오. 근데 모든 사람은 5년인데요. 네. 3년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그룹이 있어요. 뭐죠? 그 그룹은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에 초청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였고 그 다음에 이혼하지 않고 법적 별거하지 않고 시민권 신청해서 시민권 인터뷰 통과할 때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2년을 신청 기간을 단축을 해서 오. 3년, 네, 3년이 있으면은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3년 되기 90일 전서부터 신청하실 수가 그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똑같이 영주권자랑 결혼을 해서 영주권자 배우자가 조건부 영주권 받고 나서 시민권자가 된 경우는 3년이 아니고 받을 때 영주권자 배우자로 받았기 때문에 네. 5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결혼 케이스를 할지라도. 그렇죠. 제가 지금 기간을 먼저 말씀해 드렸고요. 네. 질문이 이제 제가 많이 받는 것 중에 우리 애가 17살인데 뭐 16살인데 대학교 가야 되는데 얘 혼자만 시민권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제가 자주 받거든요. 근데 애가 어린데 부모가 시민권 안 받고 혼자서 신청하려면 일단은 만 18세가 넘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만 18세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만 시민권자가 되는 거는 자격 미달이에요. 미달이군요. 반대로 부모님이 다 두 분 다 시민권자가 애가 18세 전에 되기 전에 되셨어요. 네네. 귀화를 시민권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취득했어요. 아이는 법적으로 자동 시민권자가 이미 된 거예요. 부모가 됐으니까. 네. 네. 근데 집에서 부모가 시민권자 다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정부가 시민권자 된 걸 아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예. 다가고 다니면서 네. 축하한다. 너는 시민권자 됐다. 이렇게 해주면은 저도 좋겠는데 네. 그것까지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게 자동 시민권자가 됐다 할지라도 두 분이 이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랑 또 부모의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US Passport Agency에 찾아가서 내가 부모님이 이미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나는 자동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US 패스포트를 귀화 증서 없이 신청해서 바로 패스포트를 받으면 자녀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가서. 네. 근데 아무 액션도 안 하면 그게 자동으로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귀화 과정에서는 이제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이름을 변경하는 네임 체인지하는 권한은 온하게 이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화해서 부모 따라서 미성년자 때 시민권자가 된 자녀가 예를 들어서 김갑돌인데 이름을 마이클 갑돌 김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민국에 가서, 증서도 안 하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는 법원에 가서 네임 체인지를 리퀘스트해서 네. 시민권자 배우자가 된 걸로 그 네임 체인지 서티피킷을 법원에서 받아 가지고 귀화 증서 없이 US 패스포트를 바뀐 영어 이름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오. 사실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것 같고 전문가들도 해보지 않으면 그런 게 있는지 잘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가 영주권자 있는 그 이름 그대로 애들이 시민권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은 굳이 법원에서 네임 체인지 서티피킷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자녀가 21세 넘어서 부모를 한국에 계신 부모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임을 체인지한 거예요. 아. 그래서 US 패스포트에 영어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마이클 뭐 데이빗, 갑돌 김 이런 예. 식으로. 근데 오래 전에 이제 받아가지고 그 네임 체인지 서티피킷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민국에서 귀화를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또 이민국에 우리가 시민권 분실에도 재발급 신청하면은 분실한 시민권 증서를 이민국에서 주고 네임 체인지 서티피킷은 스틸 법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원에 가서 과거에 자기가 네임 체인지 했던 개명 서티피킷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요즘에 얘기하는 그 출생 법적 네네. 기록이에요. 음. 한국은 가족관계등록법이라는 게 2008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 있던 호적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호적 등본은 존재하지 않고 그 호적 등본을 요즘에는 재적 등본이라 부르고 있어요. 재적 등본.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님들 때문에 많은 한국 서류들을 받아보면은 2008년 1월 1일 날 바뀐 이 가족관계 등록법 이전에 시민권자가 돼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신 분은 바뀐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생성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효한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면 그런 분들은 네. 영사관에 가셔서 재적 등본이라는 걸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네. 2008년 1월 1일 이후로 귀화해서 국적 상실하신 분들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기록, 혼인기록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합해서 출생기록이고요. 혼인관계증명서 이것도 항상 상세본을 띄셔야 돼요. 디테일드. 디테일하게. 일반본은 이민국에서 officially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네. 네. 자, 지금 시민권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됩니다. 네. 시민권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제인정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십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혹시 못다 나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전화번호 하나만 메모해 두시고 꼭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13-738-0928 213-738-0928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진짜 네.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또 지적을 해 주시네요. 변호사님께서. 특히 이제 입양한 경우도 제가 입양도 하고 입양에 관련된 이제 이민도 하는데요. 고아 말고 이제 친인척 관계나 친인척 관계가 없는 인디펜던트 어답션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한데요. 네네. 어답션을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만약에 무비자로 와서 얘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부모가 2년 피지컬 커스터디를 있는 다음에 영주권 신청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영주권을 신청하면은 영주권자가 되자마자 바로 걔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예, 미국 부모한테 입양한 자녀 중에 영주권 신청도 안 해주고 영주권 안 했으니까 시민권 당연히 안 해서 부모가 다 죽은 다음에 본인이 불체자가 되는 경우가 추방당하고 하는 거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미국 부모들은 이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양한 그렇지.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입양이 그러네요.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영주권을 해줘야 되고 영주권 끝난 다음에
자격은 시민권자가 됐지만 그런 경우는 N600라 그래서 그 설티피킷을 받는 절차를 밟아서 시민권자가 돼야지만 이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3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든 사람은 5년, 시민권자랑 결혼한 경우만 3년. 3년, 네. 근데 요즘은 조건부 2년 주고 2년 해제하는 게 거의 2년 심사가 밀려 있어서 이게 코비드 이전에는 3년이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네. 조건부가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또 시민권 안 주기 때문에 조건부 해제까지 가면 거의 4년이 걸리니까 이제 5년은 정상으로 돌아올 날이 조만간 오겠죠. 현재는 수속 기간 때문에 정상이 아니고요. 네네. 네. 만 18세가 일단은 넘어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빅 테스트 시험 봐서 10문제 중에 6개를 맞으면 통과하실 수 있고 네. 그 시빅 테스트는 뭐 미국의 간단한 역사, 뭐 정부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 영어를 또 말하고 읽고 쓸 줄 알아야 되니까 네. 제가 아까 예제 좀 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예. 라이딩으로 요즘에 제가 가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I want to vote. I want to vote. 난 투표를 하고 싶다. 네. 예제는 vote. We want to vote. 어. 근데 제가 좀 영어가 안 되시는 분을 열심히 이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갔는데요. 너무 긴장을 하셨는데 I want to vote를 쓰라고 하니까 저희 손님이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요. I want를 그냥 I want WON 소유한 데 있잖아요. WON. I own to vote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두 번 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WANT가 생각이 I 안 원, 나시니까. 원. I wanna.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그 딕테이션 하라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Alaska is the largest state. 이거를 자주 물어봐요. 알라스카 주. Alaska is the largest state.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산타에나에 크리미널 기록이 막 6개나 있어가지고 좀 복잡한 케이스를 인터뷰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 오피서가 지난주에 라이딩 하라고 쓰는 질문은 Washington D.C.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긴 거. 워싱턴. 제가 최근에 1년 안에 간 거 중에서 제일 긴 길었네요. 문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손님은 완전 영어권이어서 어렸을 때 이미 나가지고 크리미널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제가 따라간 건데 영어는 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쉬웠겠죠. 대신에 쓰고 있는 동안에 리피트해서 3번 정도 천천히 불러주더라고요. 다 쓸 때까지. 아 그래도 한 번 더 불러주나요? 워싱턴 DC까지 꼭 써야 돼요. 워싱턴은 쓰면 안 워싱턴 돼. D period, C period 이렇게. 네, 맞아요. 그다음에 되게 안 들으면 더 이런 부정관사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Washington D.C. is the capital 네. of the United States.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간 중에서 제일 긴 진짜 기네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건 편한데 I want to vote 이런 건 좀 편한데.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가본 거 중에 이 3개 중에 하나가 거의 다 나와서 책에 안 나와 있는 약간 팁 오늘 좀 이런 잠깐 거. 드렸어요. 요거 세 문장 여러분 네. 잘 기억해 주세요. 혹시 시험 라이딩 족보입니다. 족보. 네, 이거. 족보네. 네, 라이딩 테스트를 네.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주권자 받을 때도 시민권 할 때도 우리가 신체 검사하고 크리미널 체크하고 지문 찍는 이유가 네. 백그라운드 체크하기 그렇죠. 위해서요. 네네네. 그거를 good moral character 좋은 도덕적 도덕품성의 품성. 소지자여야 된다. 아.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good moral character가 뭔가 일단은 법을 잘 지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교통사고 티켓 안 띠키는 게 법 잘 지키냐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그것도 포함되는데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영주권자로 여기 살면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잘 내야 되는 거. 세금. 그다음 뭐 이혼을 해서 뭐 child support, spouse support 이런 게 있는데 돈 안 주고 막 이렇게 밀려 있고 그러면은 시민권 못 받고요. 인컴 텍스를 주정부, 연방 정부에 내야 되는데 텍스가 밀려 있어도 시민권을 주지 않아요. 오. 네, 그러니까 이 좋은 도덕의 품성의 소지자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되는데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커버를 못 하고요.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이 DUI 되게 많이 걸려요. 그게 좀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지난주 인터뷰 갔던 케이스는 DUI 3개, 거기에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그러니까 살상 무기에 의한 뭐 심각한 뭐 이렇게 상해, 그 다음에 뭐 주비날 우리가 하는 청소년 비행 그 네. 2개, 예. 그 다음에 또 프로베이션 바이올레이션 한 거,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총체적 다 난국인데요? 철이 없을 때, 가정이 되게 어려웠을 때, 어릴 제가 옛날 10여 년 전에 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법에 따라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한국말로 꼭 개가천선이 아니래도 리허빌리테이트하고 법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또 스태츄토리 피리어드가 보통 5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다 10여 년 전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시민권의 스틸 일리저블 하는 거를 이제 저희 같으면 크리미널 메모런담을 다 만들어서 네네. 가서 이렇게 통과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영주권들이 이제 유효 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10년짜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영주권 10년짜리가 이제 언제까지 유효해야지 시민권 신청할 수 있냐면은요. 이민국의 N400 그 어플리케이션이 도착하는 날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살아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을 갱신 안 하셔도 되고 M400 receipt notice가 오면 그걸로 24개월을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영주권 갱신도 1년 4개월쯤이나 기다려야지 나오기 때문에 이민국이 여러 가지 프로시저를 바꿔서 영주권 갱신은 I-90라는 양식을 쓰거든요. 네. 그럼 뭐 영주권을 내가 타임리 갱신했는데 카드가 수속 기간이 막 1년 4개월 걸리는 바람에 안 나와요. 예. 안 나오면은 그 영주권 갱신한 서류도 24개월 동안 유효하고 시민권 접수할 때 영주권 6개월 이상 살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영주권을 갱신을 안 하신 분은 시민권 접수증으로 24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이렇게 최근에 인민국이 발표한 규정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로 워킹 퍼밋 우리가 고용도 대신할 수 있고 해외에 갔다 오는 여행도 지금 제가 설명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출입국 또 항공사에 보여주면은 해외 여행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를 네, 웨이버 네. 받을 수 있는 웨이브. 오. 네. 721인당 뭐 네, 한 영주권 갱신은 1인당 540불씩 내셔야 되고 갱신. 가족도 예를 들어서 4인이 갱신하면은 그것도 2,116불을 네. 2,160불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민권은 1인당 725불씩이에요. 그럼 부부가 해도 1,450불을 접수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민국에서는 어떤 분들한테 피를 웨이버 해주고 있냐면은요. 다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그 민스 테스트라 그래서 한국말로는 뭐 수단 테스트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소득의 기준이 정부가 이민국이 100% 기준으로 하는 최저 생계비를 발표한 금액이 있어요. 예, 그거에. 근데 100%가 아니고 100%에 50% 더해서 150%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할 때 피를 웨이버 할 수 있는데 피 웨이버 할 때 쓰는 양식이 I-912라는 피 웨이버 리퀘스트 폼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본인이 해당 사항 있는데 모르고 피를 내면 이민국이 너는 왜 내냐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돈을 받습니다. 네. 일단 받긴 받는군요. 일단은 네. 네. 참고로 제가 4인 가족까지 잠시 말씀드리면 1인 가족의 100% 기준은 13,590인데 150%면 23,385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 보고 한 게 23,385불 미만이면 이인 영주권 가족일 경우. 갱신 네네. 시민권 신청 시에 다 피를 면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2인 가족이면 27,465불, 3인 가족이면 34,545불, 4인 가족이면 41,625불, 5인이면 48,705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꽤 벌어도 피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그 가정의 배우자 그다음에 21세 미만의 자녀도 다 피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까지도 21세 미만이면. 네, 21세 이상이 돼서 이제 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또 별거를 했거나 이혼을 하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소득이 없는 리타이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타이어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메디케이드 중에 캘리포니아 그걸 메디칼이라고 메디칼. 부르죠. 네. 메디칼을 받으신 분은 자동으로 또 푸드 스탬프인 캘프레시를 받죠. 네. 그러니까 이런 캘프레시나 메디칼을 갖고 있으신 분은 그 아이디만 집어넣어도 자동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오. 플러스 그다음에 영어가 안 되시는 분은 시민권 자꾸 포기하시는데 한국말로 시험 볼 자격이 있어요. 아, 한국말로 진짜요? 시험 보는 거는 영주권 받고 50세가 넘은 분은 20년이 넘었으면
통역을 데리고 가서 이민국이 통역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 직접 내가 전문 직접 통역사를 데리고 고용해서. 가서 다 한국말로 통역하기 때문에 제가 통역을 데리고 가서 떨어진 신분은 한 분도 없고요. 네. 만 55세가 넘으면 15년을 영주권 받았으면 통역 데리고 가서 모든 걸 한국말로 시험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65세가 넘고 20년이 넘으신 분은 공부를 100문제가 아니라 20문제만 공부하시고 오. 너무나 중요한 10문제에서 팁입니다. 6문제만 맞고 통역을 데리고 가서 한국말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 편하시네,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연세 굉장히 드신 지금, 분들이 네. 영어를 못한다고 아예 포기하신 분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해드렸던 분들이 또 친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떨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지금 굉장히 그 자격 요건을 세부화해서 네네. 얘기해주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55세가 일단 넘어가게 되면은 15년, 15년, 50세 넘으면 20년, 20년. 65세 넘고 20년이면 공부 자체를 20문제에서 10문제만 보고 6개만 개만 맞고 맞고. 문항이. 통역이 데리고 가서 한국말로 다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시민권 아이고 나는 영어도 못하고 그냥 안 할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나이 드셔도 받으셔서. 네, 요다면 예. 제가 기회가 되면 시민권 가면 주로 지금 얘기한 기본 말고 네네. 어떤 것들을 체크하는지, 결혼한 출제. 사람은 뭘 보고, 취업이민한 사람은 뭘 보고, 이런 것들, 크리미널 기록 있는 사람은 그리고 네네. 그것도 어떻게 알려주세요. 되고. 어떤 문제를 했을 때 그 답을 했을 때 좀 많이 떨어지시는지 그것도 좀. 네네네. 일단은 그거 좀 알고 100문제는 가기. 네.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정말 유익한 정보였죠.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요. 213-738-0928 213-738-0928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세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그렇죠.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예. 청취자분께 그렇죠. 올해 마지막이니까요. 올해 마지막이네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다들 코비드 중간에 건강하시고 네. 또 온 가족의 행복과 또 축복이 넘치는 그런 연말과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